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뵙게 되는 게 참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오늘은 조금 이렇게 주제를 좁혀가지고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경영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자기 개발서를 굉장히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또 경험을 총종합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이렇게 속사포처럼 이렇게 진리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경영이 뭐냐? 여러분 자기 경영도 똑 전번에 배웠던 인생 경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돈, 열정, 에너지, 집중력, 그렇게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대하는 목표를 잘 이렇게 성취하기 위한 좀 조직적인 그런 활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미 자기 경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젊은 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그냥 여러분 제가 그냥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보이니까 봅니다. 볼 때마다 그 이제 요즘에는 팡팡 게임도 많이 하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다 괜찮습니다. 다 좋으신데 제가 젊은 날을 보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가끔은 그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출퇴근 시간처럼 이렇게 항상 시간을 들여다 되는 그런 시간 같으면 저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이렇게 보는 많은 분들은 계획이라든지 조직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때우듯이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은 뭐 세상 탓, 부모 탓, 가족 탓, 학교 탓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삶은 이렇게 매일매일 격차가 나게 돼 있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식을 같이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키우더라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매일매일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나 태도가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매 순간 본인이 보내는 시간이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자기의 저 귀한 시간을 젊음을 저렇게 막 헛헛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자신을 경영하거나 자신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한정돼 있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일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 나머지 본인들의 가족들에게도 큰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매일매일 우리가 한정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자기 경영에 성공하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5가지 정도의 여러분들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왜 기회가 안 보이냐? 시간을 때우듯이 살면 기회가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은 이렇게 변화가 빠르죠.
이렇게 위험이 오는 것을 뭐 하죠? 빨리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참 그런 게 딱해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뭔가 미래를 준비했던 것은 산업화 시대가 참 멋진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항상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크게 부상하고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얻어가고, 그럼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선교 대국 가운데 세 번째잖아요.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많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시기를 기대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 뭔가를 좀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성과가 낮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성과가.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으로서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로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감정을 막 털어놓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죠. 그죠? 따르죠. 막 그 사람들 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5가지, 여러분이 그 5가지 기회 포착, 위험을 대비하고 조직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고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 5가지는 우리가 모두 다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뭘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자기 경영을 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자기 경영은 10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가지 핵심 포인트. 사실 여러분들 뭐 10가지, 7가지 이런 것은 상당히 방송에서 위험한 일이죠. 왜? 시간이 잘못되면 8가지로 마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10가지 못 채우더라도 이렇게 슬라이드를 실수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자기 경영을 성공시켜서 뭘 잘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려워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잃어버릴 때 위기가 발생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장 아주 굳굳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그런 일종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장소에 학생들이 계시면은 항상 자기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잘해야 되는 사람인가? 너무나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소에 40대의 그런 가장이 계시면은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내가 뭘 잘해야 되는 사람인가? 2가지가 잘 안 나옵니다. 거의 1가지가 명확히 나옵니다. 삶의 위기, 하루의 허무감, 방황, 분노, 질투 어디서 나오냐 이야기야. 내가 잘해야 되는 일이 흔들리고 남이 잘해야 되는 일을 부러워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너무나 솔직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뭘 잘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잘해야 되는 일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내가 뭘 잘해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앉으셔서 뭘 잘하셔야 됩니까? 강의 여러분 빡세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뭘 오늘 잘해야 됩니까? 강의를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의외로 단순하더라. 복잡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면
학교를 가시거나 직장을 가시거나 고객을 만나시거나 이동하는 중이거나, 여러분 이동하는 중에서 지하철을 가지고 이동하는 학생이나 여러분들 직장인들 같으면 매일 이동할 때 자기한테 물어보면 되죠. 내가 이 이동하는 50분 동안 뭘 잘해야 될 건가? 그 답에 그냥 드라마 봐라, 이게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짜투리 시간들이 다 모여서 엄청나게 큰 시간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보시죠. 내가 잘해야 되는 일을 그냥 머릿속으로 착 생각하면 머리는 항상 뭐가 되죠?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죠. 뒤죽박죽 되는 속성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깔끔하게 뭐죠? 정리정돈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펜을 들고 잘해야 되는 일을 뭐 한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죠? 아주 예외적으로 그것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종이라든지 노트 같은 게 없으시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아무 종이나 노트가 있으시면 거기다 적는 겁니다. 펜을 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사람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멋진 도구가 뭐냐? 마음이 안 잡히니까 그때는 노트 위에다가 자기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러분 그러면은 두뇌에서의 모든 생각들이 질서가 쫙 부여가 됩니다. 정돈이 쫙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생각은 본래 어떤 특징이 있다? 방황하는 특징이 있다. 그 방황하는 생각에다 뭘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은 펜을 들고 적어보는 것이다. 어떤 책을 보니까 유대민족이 장사를 참 잘하죠. 장사를 잘하는데 역사적으로 유대민족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큰 부를 성취했던 많은 요인들 가운데 그분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하루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를. 그래서 남보다 더 빨리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고 정리해서 자기들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공의 이런 그런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뭐든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일찍. 한 해 계획도 뭐죠? 한 해가 시작되고 나서 할 게 아니고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죠. 하루는 언제입니까?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간에 뭘 해라? 펜을 들고 적어봐라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적게 되면은 여러분 1번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1개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2개, 3개가 안 나옵니다. 가장 위에 여러분 적히는 것은 1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으신 상태에서 한번 자기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해야 될 것을 적어보시면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1등 있고 2등 있고 3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2등, 3등, 4등은 그냥 제외하면 됩니다. 항상 1등에 집중하면 됩니다. 가장 위에 써 있는 것을 뭡니까? 큰 부담 느끼지 마시고 뭐 한다? 그냥 시작하시는 겁니다. 집중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시작하시면 자연적으로 뭐로 연결된다? 집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욕심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은 우리가 계획하지만 결과는 뭐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경영법의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가볍게 뭐 하라? 시작하라는 겁니다.
큰 욕심 가지지 말고 그냥 시작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냥 시작하라. 그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죠. 그냥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가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시작과 끝을 자꾸 만들자 이야기죠. 시작과 끝을. 일주일도 시작하고 끝내고, 한 달도 시작하고 끝내고, 하루도 시작하고 끝내고. 여러분 그 시작하고 끝내는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마감 시간이다 그렇게 부르면 되죠. 마감 시간을 정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뭘 정한다?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예, 마감 시간과 함께하는 목표 정하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그것도 노트 위에다 탁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죠. 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의식.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 가죠. 예배당 가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도 뭐죠? 의식이죠. 그럼 자기만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침에 운동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침 기도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도 여러분 일종의 뭐죠? 자기만의 뭡니까? 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뭐죠? 자기만의 의식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하루 시작하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채택할 만한 그 가운데 하나다. 예. 여러분 여섯 번째 보시죠. 그리고 자기 꼴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중년에 크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참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머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내가 뭘 하면 안 되는지. 그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그렇게 하면 삶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죠. 예,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것저것 다 잘할 수가 없죠. 분야를 잘 정한 다음에 가능한 뭡니까? 좁고 깊게 파고들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연배 옆에 보면은 재기발랄했던 사람 중에서 무대에 남아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은 다 무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시간 감에 자꾸 이렇게 분야를 좀 좁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연결되는 겁니다. 절제.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죠. 이런 평범한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만나거나 뭘 보면은 배우려고 하는 열의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잘 됩니다. 그 사람은 매일 성장합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조금씩 성장이 얼마나 겁난 줄 아십니까? 인생은 대박이 아닙니다. 인생은 축적이에요. 매일매일 성장하는 겁니다. 남을 보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있죠. 너무너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자기 주제를 잘 봐가는 것.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너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여러분 결국 이제 마지막에 큰 사람의 결실은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새해 시작되면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죠? 그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좋은 습관도 한번 적어 보시고,
근데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갖고 싶은 거. 예, 우리도 물건 갖고 싶잖아요. 예, 좋은 것 갖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 가운데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그 점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그 중에 100%는 달성할 수 없겠지만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는 할 수 있다?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더 해보시면은 자기 경영에서 훨씬 더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뭐 한다? 배우는 겁니다. 예, 계속 예, 배움의 즐거움. 예, 계속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시죠? 예, 여러분 저는 뭐 사람을 만나든 예, 주변에 있게 예, 뭘 보든 책을 읽든 뭐든 있게 배우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0번째 예. 여러분 요즘에 이제 SNS 같은 것이 많이 발전되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부서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렇게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이렇게 다듬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적 감정 관리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완전한 감정 관리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 늘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의 그 가슴을 항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의 그 예, 항아리에 계속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저는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지만 성경 말씀이 거의 유일하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좀 이렇게 교만, 그 다음에 질투, 초조, 불안 이런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씻어내야 돼요. 계속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태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뭔가 하니까 말씀으로 자기에게 계속 이렇게 예,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성경 말씀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 저 안을 구성하고 있는 큰 항아리를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믿음, 절제,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하심이 결과물로 쫙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사가 여러분들께 예, 평화로서 여러분들이 잘 장식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에 중요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100% 달성할 수 없지만 예, 그런 방법을 계속 습득해서 다가쓴다, 완전함에 다가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첫 번째 질문 하실래요?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역천동에서 온 백성희입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고 가정의 이제 엄마이자 아내이고 또 그런 자리에서 제 목표도 있고 자기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금 입장이에요. 예. 물론 여러 사람도 다 그렇겠지만 그럴 때 제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잡고 용기를 내서 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예.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좋은 고전들을 읽으면은 5번, 6번 읽고 나면 실증이 나죠. 근데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 막 100번, 1000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 말씀을 여러분 23편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암송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리고 기도 속에 내가 사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쭉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만일 어머니 입장 같으면은 노트 같은 걸 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것, 그다음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또 내가 이제 아내로서 해야 될 것, 이런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말고 그 세 가지 가운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까지 마무리해가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꾸려가시면 훨씬 더 생활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은 어머니만의 문제 아니고 직장이나 학생들도 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해가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좀 위안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기도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 중심의 기도를 생활 깊숙하게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훨씬 더 많은 평화를 아마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연은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저는 오늘 10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10가지를 다 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저한테 소중하고 필요한 것 2개, 3개 정도 일단 실천해 보시고, 그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 더 하시고, 그게 진짜 좋더라, 그럼 또 하나 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